김성하 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기업에서 데이터 문화를 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데이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려할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국내외 회사들은 어떻게 데이터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는지 태블로 코리아 컨설턴트 팀 우재하 팀장님과 커스토머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진 매니저님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블로 코리아 솔루션 엔지니어링 팀의 우재하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성공적인 데이터 문화 구축과 정착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앞서 나가는 기업의 사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환영사에서 들으신 것처럼 데이터 문화는 그 이름은 낯설지 몰라도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와 있으며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논할 때 데이터 기반의 기업 문화는 빼놓지 않고 거론될 것 같습니다. 최근 IDC에서도 태블로와 함께 조사한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데이터 문화를 리딩하는 기업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데이터 컬처 스코어라고 하는 점수 체계에 의해 기업을 데이터 어웨어에서 데이터 리딩까지 4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리더십, 인재 채용, 데이터 접근성, 의사결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결론으로 넘어가자면 이젠 데이터 활용 전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것을 넘어서 데이터 문화를 갖추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술이나 도구가 아니라 기업 문화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팀이 접하는 한국 고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점점 많은 기업이 데이터 기반의 기업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데이터에 근거한 커뮤니케이션과 의사결정의 중요성 또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문화라는 용어 자체는 아직 한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지 않지만 많은 기업이 추진 중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데이터 문화와 밀접하게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문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용어를 쓰건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점점 빨리 변하는 비즈니스 속도에 맞는 데이터 역량, 즉 민첩성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겠죠. 특히 올해 들어 원격 근무와 비대면이 급격하게 확산됨에 따라 기업들은 엄청나게 빨리 변화하고 적응할 것을 요구받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당장 태블로 코리아만 보더라도 저희가 매년 대면으로 진행하던 행사를 지금처럼 비대면 플랫폼으로 진행하는 것이나 태블로 신병훈련소와 같은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쉽게 태블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노력이 저희 나름대로 이런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블로는 내부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문화를 갖추고 있기에 이 모든 것을 데이터화하고 분석하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렇게 변화에 대한 민첩성을 갖출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 문화란 무엇일까요? 저희 태블로에서 정의한 데이터 문화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위한 모든 행위와 신념을 말합니다. 데이터 문화가 잘 구축된 기업을 관찰해보면 신뢰, 인재개발, 헌신, 공유, 사고방식의 변화라고 하는 5가지 요소가 일관되게 발견이 됩니다. 각 요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고 앞서가는 혹은 앞서가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의 사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데이터 문화에서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함께 발전해 나갑니다. 업무를 아는 사람이 직접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찾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 문화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정확한 데이터가 찾기 쉽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데이터를 찾거나 검증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핵심 가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흔히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부르는 활동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조직의 리더는 구성원에 대한 신뢰를 근간으로 모두가 적극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비판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게 장려해야 됩니다. 직관이나 경험이 아니라 직급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데이터에서 결론을 얻어냈다면 그것이 존중받고 신뢰받는 기업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폐쇄적이지 않고 누구라도 필요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데이터에는 과거의 경험이 자산화되어 녹아 있으므로 이를 쉽게 들여다보고 배워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신뢰 체계가 구축되어야 누구나 데이터 기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신뢰를 부여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구성원들은 데이터와 자신의 업무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언뜻 생각하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위한 통제와 사람에 대한 신뢰를 위한 투명한 데이터 권한이 상충되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데이터 거버넌스는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통제와 권한 사이의 균형을 찾고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는 일입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한 신뢰 구축의 사례로 첫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바로 저희 태블로입니다. 저희는 데이터가 전사 모두의 자산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 데이터와 같은 민감 정보를 제외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직급이나 소속 국가 등에 관계없이 세일즈포스에서 생성된 전 세계 영업 데이터나 마케팅 데이터를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데이터를 통해 보고 배워서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죠. 직원들에 대한 신뢰가 없이 모든 수준의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었을까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전 직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거버넌스 담당팀은 인증된 데이터 원본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언제 누가 봐도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부담 없이 원하는 분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뢰하기 힘들거나 오래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어떤 상태인지 즉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블로와 같이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데이터 접근 제한을 줄이고 활용을 촉진한 사례로서 간편 송금에서 시작해서 종합 모바일 금융 서비스로 거듭나고 있는 토스를 서비스하는 비바 리퍼블리카를 들 수 있는데요. 토스 팀은 직군에 상관없이 모든 팀원들이 주요 정보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구현함으로써 어떤 구성원이든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토스팀에서는 결론을 열어둔 상태에서 철저하게 경험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오위즈의 사례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로 사람에 대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오위즈의 경영진은 데이터 분석 TF에서 태블로 도입과 데이터 문화 구축에 앞장선 정보 분석실 및 마케팅 소속의 프로젝트 팀원들을 신뢰하고 계속 기회와 오너십을 제공하였으며 이들이 각자 자신의 팀을 새로이 꾸려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프로젝트 예산이나 데이터와 기술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서 인원들이 데이터 관련 교육 및 작년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태블로 컨퍼런스와 같은 외부 활동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는 등 계속해서 데이터와 그에 근거한 인사이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데이터로 뭔가 중요한 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경영진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모든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비되어야 분석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대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이터 정비 및 표준화 작업이 완료되기를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흔히 이야기하는 퀵 윈 형태로 빨리 결과를 볼 수 있는 과제를 통해 보유 중인 데이터의 가치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병행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인재 또는 인재 개발입니다. 데이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데이터 인력 또는 데이터 인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데이터 스킬을 갖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죠. 기존 직원들이 데이터 스킬을 갖추도록 변화해야 되는데 이것이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기술이나 제품 사용법 교육만으로 데이터 인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 리터러시, 즉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며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데이터를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인재 개발은 교육 프로그램만 잘 구성하면 되는 일일까요? 제대로 된 데이터 인재를 육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용, 육성, 보상, 성과 관리 및 인정, 포상 등 인재 관리의 모든 단계에 데이터 스킬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 구조 또한 데이터 스킬과 역할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야 합니다.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 스킬을 갖춘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챔피언 육성입니다. 저희가 여러 기업과 같이 일해보니 외부에서 영입하건 내부에서 육성하건 간에 조직 내에 데이터 문화 보급을 책임지는 챔피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앙 집중화된 형태로 한두 명의 챔피언이 전사를 책임지게 되면 모든 업무의 데이터를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결국 분석과 리포트 업무가 집중이 되어 의욕을 상실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전사 챔피언이 사업부 및 부서 단위의 챔피언을 육성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부서별 챔피언이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데이터 문화를 리딩하여 전사로 확산되는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태블로를 도입한 기업 중에도 초기 도입은 성공적이었으나 부서별 챔피언을 양성하지 못하여 원하는 만큼 확산 규모나 속도를 이루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이버는 2017년에 태블로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태블로와 태블로 파트너사에서 제공하는 기술 교육에 의존하여 스킬 수준의 향상을 꾀했지만 차츰 외부 프로그램의 한계를 깨닫고 독자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현재는 SET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SQL, 엑셀, 태블로를 모두 다룰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전사 조직인 데이터랩에서 수행하던 챔피언 역할을 각 계열사 및 부서에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리터러시를 보급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세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최대의 통신사인 NTT 도코모는 엠베서더라고 하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통해 각 지역별 거점 담당 챔피언 역할을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국 태블로 행사에서 담당자가 직접 방한하여 사례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전사 디지털 마케팅 추진 조직에 소속된 데이터 세이버가 전사적인 데이터 문화 보급을 담당하고 각 지역별 거점에 대해서는 엠베서더가 리딩하는 형태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엠베서더는 지역 커뮤니티의 책임자이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데이터 문화를 보급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베서더 육성 프로그램은 기술 및 제품 사용법을 숙련시키는 과정과 더불어 데이터 문화를 장려하고 확산시키는 방법의 숙련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또한 엠베서더 인증 체계 자체가 참여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어 인증시험 통과 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엠베서더 로고 또한 동기부여의 장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엠베서더가 작성한 대시보드에 해당 로고를 부착하여 자부심과 퀄리티의 상징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있고요. 이런 챔피언 역할을 하는 엠베서더 육성뿐만 아니라 신입사원 교육 과정에 태블로와 데이터 관련 교과를 포함시키고 성과 및 보상 체계에 데이터 스킬을 반영하는 등 데이터 문화를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 개발 그중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은 데이터 문화의 다른 4가지 요소보다 비교적 고안하거나 실행하기 쉬운 편에 속하며 그 실행 과정 및 효과가 빠르게 잘 보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요소를 소홀히 하고 교육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도구나 데이터 스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초기에는 외부의 프로그램에 의존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무한정 외부 자원에 대한 투자를 투입할 수가 없어 확장성에 대한 한계가 명확하므로 일정 시점이 되면 내부 사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와 분석에 대한 중요성이 말과 구호로 그치지 않으려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한두 개의 부서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며 어느 한 부서의 책임과 역할로만 규정되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과 부서가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동에 참여해야 비로소 데이터 문화의 정착에 성공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행동, 투자, 변화 의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에 대한 가치관이 조직 구성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행동하고 노력하더라도 경영진의 스폰서십이 없이는 조직 전체로 확대하기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경영진이 의지와 행동 그리고 투자로서 지지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헌신적으로 참여해야 할 임원은 CEO 이외에도 세 가지 종류의 임원을 들 수가 있는데요. 분석을 총괄하는 CDO, Chief Data Officer 혹은 Chief Digital Officer는 데이터 중심 조직으로 가기 위한 비전을 구축하고 발전시키며, 기술을 총괄하는 CIO 및 CTO는 거버넌스 모델 수립 및 운영을 담당하고, 현업 부서의 임원들은 대상 업무 및 과제를 식별하고 다른 부서의 성공적인 적용 사례를 전파 및 공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러한 경영진의 스폰서십을 얻는 데 있어 두 가지 방식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탑다운 방식은 경영진의 의지에서 시작하여 전체 조직이 직관과 문서 중심에서 벗어나 데이터 중심으로 일하도록 장려하는 방식입니다. 스폰서십은 즉각 얻을 수 있지만 오히려 직원들의 헌신적인 참여 의지가 부족하여 제대로 된 성과를 얻어내기 어려운 사례도 많았습니다. 바텀업 방식은 실무부서에서 열심히 데이터 문화로 가기 위한 과정을 구축하고 그 과정과 중간 결과를 이용하여 경영진을 설득하고 스폰서십을 얻는 것입니다. 임원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혹은 보고서를 이용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의지와 성과를 계속해서 보여주어 어필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죠. 바텀업이 잘 진행되어 경영진의 설득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탑다운으로 전환하여 시너지를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 KB국민은행은 2018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태블로를 도입하였고 셀프 서비스 BI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뒤 본격적으로 데이터 기반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임원진의 강력한 리더십과 함께 탑다운 방식으로 태블로 도입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로써 태블로의 활용 범위는 본점 데이터 기획부에서 본점의 전 부서 및 전국 영업점으로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CEO의 강력한 의지로 모든 업무 부서가 빅데이터 카페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업무 과제를 발굴하고 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 발견 작업을 직접 수행하였으며, 그 성과는 각 그룹 대표의 KPI 평가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CDO 조직 산하에 시각화 랩을 설치하여 현업팀이 와서 직접 분석 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가이드하며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CDO 및 데이터 기획부는 활성화의 촉매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뉴스레터를 통한 사례 공유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경영진의 의지로 수많은 엑셀 리포트를 없애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임원진 스스로가 KPI와 경영 현황 데이터의 실시간 변화를 대시보드에서 확인하고 비즈니스 계획에 반영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다음은 공유입니다. 공유라고 하면 흔히 생각하기 쉬운 것이 솔루션의 공유인데요. 개인이나 팀 간의 사례나 베스트 프랙티스, 문제 해결 팁 등의 공유를 통한 아이디어 교환 및 기술 및 스킬의 공유 및 전파 등 여러 가지 교류와 협업은 데이터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기업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문제의 공유입니다. 오늘날의 비즈니스 문제들은 워낙 복잡하고 어려워져서 한 부서의 인력이나 데이터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부서의 시스템의 데이터를 모두 공유하고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태블로와 같이 쉽게 데이터 연결하고 빠르게 관점을 바꿔볼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추었다면 여러 사람이 신속하게 문제를 같이 보고 공감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데이터를 문제인식 및 커뮤니케이션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문화가 정착된 기업에서는 데이터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다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집단을 활용한 문제 해결, 사례 및 베스트 프랙티스 공유, 상호 학습, 자극, 칭찬과 인정, 즐거움을 얻는 장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소속된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사고를 장려하는 곳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부서와 데이터 협업으로 문제를 공유하고 활용하여 솔루션을 모색한 사례로 LG전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LG전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으로 최근 태블로와 협업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함께 활용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의 매출 데이터, VOC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기기 데이터 등을 결합하여 품질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를 감지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서의 인원과 데이터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더 다양한 분야의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블로를 도입한 기업 중 사내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것은 공통적으로 상호 질의응답, 교육 및 행사 일정 공유, 팁과 사례 공유 등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살펴보면 쿠팡과 온라인 편집샵인 29cm는 슬랙을 활용하고 있으며 카카오는 자사의 커뮤니티형 협업 툴인 아지트를 활용하고 있고 네오위즈는 위키 형태의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는 만들어 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세워둬야 합니다. 최소 몇 분기의 활동 계획에 근거한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참여 인원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설계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더욱 독려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문화로의 이행은 기업 내 모든 구성원들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성공적인 데이터 문화에서는 시행착오에서 이노베이션이 탄생한다는 신념하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유로운 탐구 활동을 장려합니다. 데이터에 근거한 주장과 의사결정을 옹호하며 이것이 기존 관념에 반하는 사상과 관념이라도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고방식의 변화는 변화 관리를 요구하며 많은 경우 그 과정에서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관성, 즉 익숙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저항은 물론이고 역할 변화 및 추가에 대한 거부 반응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분석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현업 인원들은 셀프 서비스 분석 역할에 추가해 거부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고 IT 부서의 경우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이나 셀프 서비스 분석의 가이드로 역할 변화 및 추가를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화는 그것이 아무리 궁극적으로 모두를 위해 좋은 것이랄지라도 필연적으로 저항, 고통, 거부 반응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및 혜택의 지속적인 확인, 일관된 경영진의 의지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변화에 실패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식재료 쇼핑몰 마켓컬리의 샛별 배송으로 최근 한창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컬리 역시 태블로를 도입했던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게 만든 것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농장이라고 부르는 데이터를 잘 다루는 전문 조직원들뿐 아니라 현업 직원들도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탐색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이라 느끼도록 내부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꾸준히 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등
사고방식의 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조직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 전반을 강화하는 데 임원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서 성공적인 변화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문화의 5가지 주요 요소를 살펴봤는데요. 이 5가지 요소들이 조화롭게 발전해야 비로소 데이터 문화가 기업 문화의 주요한 부분으로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랜 기간에 걸쳐 태블로의 고객들이 이런 데이터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관찰하고 연구하여 데이터 기반의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한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는 태블로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방법론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블루프린트의 핵심이자 성공적인 데이터 문화 구축의 필수 요소로 민첩성, 숙달, 커뮤니티 3가지 역량을 블루프린트에서 꼽고 있는데요. 이런 주요 역량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단계별 가이드 형태로 블루프린트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가지 주요 영역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계획, 권장사항 및 지침을 제공하여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지점에서는 분석의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 여정에 참여할 팀원을 식별합니다. 첫 번째 주요 역량인 민첩성에서는 비즈니스 성장의 요구에 맞춰 신속하고 유연하게 설치 및 운영 가능한 환경을 구성해야 하며 모니터링과 유지 보수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계속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인 숙달 역량은 사용자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분석 역량의 수준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누구나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역량은 커뮤니티인데 저희는 데이터 문화의 성패를 가르는 실질적인 차별성이 여기서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통제, 역할, 프로세스의 정의, 그리고 거버넌스 모델의 구축, 비즈니스 니즈의 변화에 따른 거버넌스의 진화에 대한 가이드는 신뢰 및 관리 영역에서 제공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싱가포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이승진 매니저를 호출하여 블루프린트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글로벌 고객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블로에서 커스터머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진입니다. 블루프린트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인 고객 성공 사례로 레드햇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들 레드햇이란 기업 아시거나 들어보셨죠? 레드햇은 리눅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컨테이너 및 쿠버네티스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커뮤니티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오픈소스 솔루션 기업입니다. 레드햇은 고객이 IT 어플리케이션 통합,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 개발, 운영체제 표준화, 환경 자동화,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레드햇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고립된 상황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을 사용했지만 엔터프라이즈 분석에 대한 조율된 접근 방식이 없었습니다. 단절된 데이터 전략 때문에 경영진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큰 그림을 보는 것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글로벌 직원들, 특히 데이터 분석가와 데이터 엔지니어들조차도 이 격리된 데이터를 연결하느라 꽤나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 소스를 포괄하고 민첩한 성능을 보장하며 클라우드 기반 협업을 지원하는 분석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레드햇은 여러 다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플랫폼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태블로 온라인으로 대처하며 태블로 블루프린트를 통하여 전략적인 배포를 달성하였습니다. 커뮤니티와 속달에 초점을 맞춘 결과 태블로 사용자가 50명에서 첫 해에 4,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태블로를 사용함과 동시에 여러 도구에서 벗어난 직원들은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으며 이는 바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레드햇은 태블로 팀을 만들어 더 많은 직원들이 신속하고 자신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지원하며
꾸준히 대시보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레드햇은 태블로를 택하면서 그 배포 여정을 돕기 위해 바로 태블로 블루프린트를 사용했는데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및 분석 수석 관리자인 웰스 갤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루프린트는 거버넌스에 대한 태블로 접근 방식을 보여줘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방법론이었습니다. 블루프린트를 통해 분석 책임자는 거버넌스, 숙달, 커뮤니티 등의 영역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와 프로세스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올바른 전략과 팀을 구축하는 것으로 리소스를 비즈니스 영역에 맞게 조정하고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전략을 문서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사업부의 데이터 리더를 배치함으로써 레드햇은 엔터프라이즈급 솔루션 배포와 동시에 데이터 문화를 조성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협업에 매진하던 것이 내부 커뮤니티로 초점이 바뀌면서 다양한 커뮤니티 참여 활동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레드햇은 프로젝트 책임자를 선정했는데요. 이 프로젝트 책임자는 부서에 독립적으로 태블로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엔터프라이즈 프로세스와 비즈니스 보고의 일관성을 추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데이터 리더들은 내부 채팅 채널과 미팅을 주최하여 직원들이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 토론하거나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며 이벤트 주최, 사내 교육 등을 통해 레드햇 커뮤니티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태블로 사용 직원 수가 실무진과 경영진을 모두 포함하여 현재 총 4,500명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레드햇의 데이터 원본은 매우 다양하여 구글 스프레드시트, 엑셀 등 기타 운영 플랫폼을 포함하면 60가지가 넘었는데요. 이 많은 원본으로 잡음이 생기고 중요한 정보를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전략 총괄 책임자인 맨디 엘리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능한 빨리 중요한 정보에 액세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려는 바의 핵심입니다. 레드햇은 클라우드인 태블로 온라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작업량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모든 직원이 사용할 수 있고 서버 유지 관리나 모니터링이 거의 필요 없는 탄력적인 분석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및 분석팀은 인력, 시간, 재무 자원의 이유로 전사실 서버의 운영 관리를 줄이고자 했는데요. 태블로 온라인은 서버 구성이 필요 없는 완전히 호스팅된 솔루션으로 업그레이드 관리가 필요 없으며 사용자 수가 늘어날 때 문제없이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레드햇은 태블로 온라인에서 대시보드를 공유하는 것으로 시너지와 신뢰가 생겨 자연스럽게 분석이 늘어났습니다. 태블로 온라인을 도입한 후 레드햇은 내부 프로세스와 운영, 직원 배치, 고객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죠. 현재 레드햇은 데이터 사용을 장려하고 그 접근 방식을 바꾸기 위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레드햇의 이 프로그램은 사고방식을 바꾸고 데이터로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급과 고급 레벨인 데이터 챔피언을 위한 전문 과정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직책, 부서,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데이터 접근 방식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및 분석팀은 이전엔 주별, 월별, 분기별로 요약 보고서를 수동으로 작성하는 데 쏟았던 시간과 리소스를 최소화하고자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성과 대시보드를 태블로 플랫폼에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의미 있는 데이터가 포함되고 정확히 보고되도록 전 부서의 비즈니스 리더들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또한 팀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사용하고 대시보드의 디자인과 내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고위 임원진들과 워크숍도 열었습니다. 드디어 핵심 성과 대시보드가 공개되자 팀에서는 비즈니스 리더들이 매주 혹은 매일 이 대시보드를 확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늘어나는 것도 목격했기 때문에
레드햇은 회의와 개인 업무의 데이터가 더 많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드햇의 데이터 부사장인 헤이디 랜포드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데이터 리더로서 우리의 역할은 데이터 문화 구축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 문화가 데이터 드리븐 문화가 되도록 영향을 주는 것이 데이터 실무자인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레드햇의 고객사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진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태블로는 데이터 문화에 적합한 시각적 분석 및 공유 플랫폼을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사용자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문화 정착을 위한 가이드와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 문화에 대한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리더이거나 리더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느끼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태블로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